안녕하십니까, 장감독입니다.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선플라워 7에 관한 얘기입니다. 제목이 참 뚱딴지 같죠? 선플라워 7, 해바라기, 선플라워 해바라기, 엉터리 영어인지 진짜 영어인지 제가 한번 참 체크해 보겠습니다. 해바라기가 진짜 선플라워인지. 저가 하여튼 웃으려고 하는 얘기예요. 제가 그 방위를 나왔어요. 그 중에서도 저는 복무를 6개월간 했습니다. 당시 그 이대 독자는 6개월간 복무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.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저는 그 당시에 이대 독자라 6개월간 방위를 근무하는데 고향이 제주도다 보니까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. 고향으로 가서 6개월 방위를 해야지. 그때는 그게 정말 편해할 줄 알았거든요. 전방도 아니고 완전 후방에서 뭐 편하게 망고땡으로 6개월 놀다 와야지. 뭐 이런 생각으로 군생활을 하려고 갔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모슬포에 있는 그 신병 훈련소 가 보니까 이 제주도는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방위 우선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현역으로 갈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위병을 먼저 뽑는 거죠. 방위병이 항상 부족하니까. 그리고 그 숫자도 부족하니까 전과자들마저도 방위병으로 먼저 모집을 합니다. 그러니까 신병 훈련소에 갔는데 거기 어떻게 보면은 장교분이 첫날 이렇게 연병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 중에 3분의 1이 전과자들이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더라고요. 전과자들인데 내가 너희들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. 그런 신병 훈련을 받았습니다. 그 사람 만들어 주는 무슨 뭐 삼천교육대 같은 그런 신병 훈련을 받고, 그리고 자대 배치라고 하지만 이 제주도는 그 해안가 초소를 방해하는 거거든요. 제주도가 특수지역이에요. 나름 그 옛날 그 전쟁 때부터 특수지역이어서 거기에는 그 해안을 그 제주에 있는 그 해병방위, 제가 해병방위라는 거예요. 그게 좀 말도 안 되지만 그 해병방위들과 그리고 육지에서 내려온 정경들이 같이 그 초소들을 지킵니다. 그 초소가 한 해안마다 1km나 2km마다 하나씩 있어요. 거기를 각 그 반반, 정경 반, 그리고 해병방위, 우리처럼 이상한 사람들, 제주도 태생 그 사람들이 반 이렇게 해서 같이 초소 생활을 하고, 그리고 방위는 퇴근하고, 그리고 또 다음날 또 출근하고, 이런 형태의 근무 형태를 띠는데, 거기에 제가 6개월 방위니까 얼마나 저를 괴롭히고 때리는지, 사실은 진짜 힘든 그런 그 전방일수록, 제 친구들이 전방을 많이 가서 제가 그 얘기를 아는데, 처음에만 좀 고되고 힘들지 사실 서로 좀 그 구타는 좀 덜한 편이거든요. 근데 이런 그 남부 쪽은요, 정말로 그 할 게 없어요. 괴롭히는 거 말고는. 그 안에서 정말 할 게 없으니까 이 고참들이 이 흰참들 괴롭히고 구타하는 거에 아주 그 재미를 들여가지고 매일매일 구타의 향연이었습니다.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. 어떻게 보면. 근데 이제 평화가 있는 곳도 있죠. 뭐 나름 뭐 좋은 선임들을 만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데, 제가 갔던 성산 쪽에 있던 이 초소는 아주 좀 질이 안 좋은 친구들이 좀 먼저 많이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나쁜 환경이었습니다. 어떤 초소는 제주도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면, 그 본토 애들이 싸움을 잘하면 정경 애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싸움의 힘에 그 기울기가 밀려서 어떻게 보면 힘이 그 방위병 위주로 돌아가고, 또 어떤 초소에서는 육지에서 온 그 정경 중에서 아주 또 싸움 잘하는 애들이 들어오면은 그런 애들이 이제 레벨이 높아지는 거, 수경되고 막 이러면 레벨이 높아지면 또 이 제주도 그 방위병들도 엄청나게 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맞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. 저는 참 운명과 안 맞게 아주 엄청난 구타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군복도 뺏겼어요. 그리고 군화도 뺏기고 머리카락도 바리카락으로 막 무슨 막 쥐파먹은 듯이 막 하고, 얼굴도 많이 맞아서 굉장히 그 처참한 그런 나름의 방위 생활을 보내는데,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 서울에서 제가 그 엄청나게 맞고 있다라는 걸 알고 내려와서 막 많이 저를 부여잡고 막 우시고 막 그랬는데, 또 제가 또 약간 똘끼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또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. 근무를 다 하고 이제 퇴근하지 않습니까? 그럼 경찰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어디를 구타당했다고 신고하면 또 걔 영창 가고, 그럼 걔 친구들이 또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저를 또 구타하고, 그런 아주 피비린내나는 그런 방위 생활을 했습니다. 실제예요. 이 사실이에요. 또 아침에 또 이런 경우도 있었죠. 그 교양 시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. 전경들이 그 교양 시간이 있더라고요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뭐 몇 명 교양 준비 끝 뭐 이런 거 합니다. 교양이 뭐냐면 정신적으로 뭔가를 가르쳐 준다는 얘기죠. 하지만 그게 구타 시간인 거예요.
탄통을 막 몸에다 던지더라고요. 그 한 15kg 되는 그 쇠 탄통을 그 몸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던집니다. 그 가슴 뼈가 그 안 부러지겠어요? 으스러지지 않을까요? 그걸 다 맞고 앉아 있어요. 정경들이 그 위에 수경들이 던지는 그 탄통들을 어떻게 보면 체벌을 받는 거죠. 그걸 이제 우리는 방위병들이 힘이 없으니까 방위병까지 같이 막 하는 겁니다. 같이 괴롭히려고. 그때 제가 이제 그 탄통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다 벌어지니까 제가 그냥 총을 놨어요. 들고 있던 총을 떠놓고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하죠. 나 안 해. 그러니까 그 수경하고 그 고참 방위병이 뭐라고 하냐면, 야, 이 새끼야,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아니, 나 안 할게. 나 군대 놀이 안 하고 나 안 해. 나 안 할게. 이건 군대가 아닌 것 같아. 나 안 해. 반말 딱 하고 그냥 나가버립니다. 너 타령이야? 타령이야? 아니, 나 안 한다니까.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 또 신고를 하죠.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엄청나게 맞고. 이런 또라이 같은 행동을 하는데, 거기서 일어났던 그 하나의 에피소드가 뭐냐면, 그 와중에서도 약간의 평화의 시간도 있어요. 그래도 매일매일 구타라고 해도 구타는 거의 일상이니까. 방위병 그 선배 중에 선임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이제 좀 이제 곧 제대할 때 되니까, 우린 소집 해제라고 하는데 제대란 말 안 쓰죠. 이제 곧 나갈 때가 되니까 밖에서 뭘 해왔어요. 그 해바라기라는 걸 해왔더라고요. 그 남자의 그 성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게 뭐 알맹이 같은 걸 박는지 아니면은 그 이렇게 껍데기를 딱딱하게 만드는 그런 나름의 그 의술 그걸 친구들이 해주는 거죠. 친구들이 술 먹고 술 먹은 김에 그걸 또 그 전래동화처럼 전해 내려오는 기술이 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. 그걸 해가지고 온 거예요. 그러더니 뭐 자기는 인생의 그 어떻게 보면 미래가 제비가 돼서 어떤 아줌마들의 돈을 받아서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사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 안 했지만 그 당시 방위병 중에서 그러니까 제주도 본토 애들 그 시골 출신들 중에서 제가 학력이 제일 높았습니다.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대부분은 거기도 학력이 제일 높은 애가 중졸 그리고 초졸이 한 3명. 사실이에요. 뭐 진짜 뭐 지금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. 시골에서는 굳이 학력에 큰 의미가 없어. 또 그 애들이 또 그 요즘 말로 말하면 일진들 다 건달 출신들이라 학교를 크게 못 느낀 거죠. 학교 다닐 그런 의지가 없었던 거고 그냥 뭐 제주 촌동네가 좀 그렇습니다. 종달리 평대리 이쪽이 제가 평대 출신인데 아주 어릴 때 저는 이제 일찍 서울에 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국졸 좀 높으면 중졸 출신들이다 보니까 그 생각하는 게 좀 거칠어요. 그래서 구타도 좀 제가 심하게 맞았다는 게 의료에 입각한 그래도 약간 상식적인 선에서 좀 때려야 되는데 이 상식 밖의 어떤 그런 구타를 하더라고요. 그 부위라든지 그 강도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저의 나이는 또 구타의 나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맞고 심지어 미술부에서도 맞고 저 미술부 출신인데 그 대학교에서 안 맞아서 좋아했지만 다시 또 방위병 들어가서 또 6개월 내내 맞고 하여튼 요 선임이 제비가 자기의 소원이기 때문에 자기는 카사노바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달아야 된다. 그래서 뭐 선플라워 이게 해바라기를 했다고. 그래서 선플라워라고 하더라고요. 요거 7개를 뚫어가지고 뭐 딱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선플라워 7이다. 나 처음 봤어요. 그 실물을. 그 수술하고 나서 술을 잔뜩 먹고 수술을 했으니까 뭔가 그 고무줄 같은 걸로 이렇게 뭐 묶어놓은 거로 각 그 부위마다. 근데 마치 제 기억에 그때 생긴 게 뭐냐면 그 에일리언 머리 있잖아요. 그 동그랗게 생긴 그 에일리언 머리가 원래 남자의 성기를 그 모티브로 만든 거니까 에일리언 머리가 7개가 달려 있더라고요. 주변에 이렇게 7개. 가운데도 에일리언 머리지만 이 주변도 에일리언 머리가 똑같이 그 크기로. 그러니까 이게 형태가 진짜 외계에서 오는 어떤 그런 형태인 거죠. 이 덩어리가 이만해져가지고 막 부어서 염증이 막 그렇게 막 되고 있는 거죠. 또 계속 술을 먹더라고요. 또 매일매일. 그래서 왜 술을 먹어야 됩니까? 물어봤더니 술을 먹어서 더 썩어야 된대요. 이게 이제 그 성산포에 있는 그 방위병들의 어떤 의료 지식 수준입니다. 더 썩어서 이게 고무줄이 부패가 돼서 딱 끊어지는 순간이 생긴대요. 그래야 진정한 선플라워 7이 완성이 돼서 아줌마들이 완전히 맛이 간다. 진정한 그 덩어리들이 이만한 덩어리들이 7개가 귀두 옆에 생겨서 그래야 진정한 선플라워 7이다.
그 고무줄 근데 썩으려면 한 100년 걸리지 않나요? 이렇게 했더니 순간 그 선임이 뒤통수를 좀 맞은 것 같은, 대학을 다니던, 뭐 어떻게 보면 족밥이지만 대학을 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? 그러니까 좀 그래도 자기네들 똑똑한 친구가 고무줄이 썩는데 한 100년은 걸리지 않을까, 100년 동안 그럼 그러고 살게요? 더 썩어서 막 문드러지게? 순간 약간 좀 쇼크를 받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칼로 좀 자르더라고요. 그 고무줄들을. 썩어 문드러진 그 7개의 그 에일리언 대가리 같은 것들을. 그 다음에 이제 술을 좀 덜 먹고 하니까 이제 아물어지죠. 그러고 나중에 보여주더라고요. 보여주니까 진짜 뭐 귀 뒤 옆에 혹들이 한 7개가 생겨 있더라고요. 이게 살이 뭐 문드러진 혹들 덩어리로. 이게 이제 한번 여자의 성기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여자가 저 세상을 갔다 온다.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구나. 선플라워 7. 제 인생의 어떤 한 기억이에요. 잊지 못할 기억이죠. 직접 봤으니까. 그리고 그거를 고무를 썩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그게 제주도의 그 중졸, 초졸들이 그 선배의 말을 듣고 하는 어떤 일종의 그 의식이죠. 성인 의식 같은 그런 게 갑자기 생각나서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. 뭐 앞뒤가 없는 얘기지만 그냥 재미로 들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장감독입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